안녕하세요. 아리주엘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뉴먼의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도널드 뉴먼이고요. 버머 디자인 연구소에서 펴냈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 전공인 동양 철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이냐 기계냐, 인간이냐 IT냐, 인간이냐 AI냐, 둘 중에 어떤 쪽이 우위에 서야 하는가. 나중에 AI가 너무 잘 나가면은 인간들은 전부 밥그릇 날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도와 기, 동양 철학에서 도와 기, 원리와 물질, 도와 기, 이 문제부터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 기의 문제는요, 선진 유학에서부터 속명 성리학에 이르기까지 항상 철학의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19세기 중반 외세의 침입이 갈수록 격화됨에 따라 이 이슈는 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공자들에게는 동도서기론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친숙할 터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죠. 동도서기론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의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기는 동과 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도에 동도와 서도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기에 동기와 서기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동과 서가 아니라 도와 기였습니다. 하지만 당대 내노라 하는 성리학자들조차 기독교라는 서도에 맞서서 유교라는 동도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오용한 가장 좋지 못한 사례입니다. 한편 그들은 도의 개념을 혼동했기에 기에 대한 이해 또한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도와 기를 채용 관계로 보았어요. 그런데 채용 관계는 유학과 동양의 문물 간의 관계 등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물며 서양의 기독교 또는 민주주의는 채용, 서양의 과학기술은 용이라는 그런 주장은 채용 관계를 자의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릇되게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특정한 과학기술이 서양인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서기가 아닙니다. 보편적 자연법칙에 따라 개발된 과학기술은 동서를 막론하고 기술 그 자체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보편적 자연법칙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도입니다. 도. 그 보편적 자연법칙이 인간 내에 자리 잡을 때 유교에서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란 만인의 공통된 자연법칙입니다. 그 자연법칙은 우리에게 인간의 감정으로 인식됩니다. 그 자연법칙이 고양이에게 내재한다면 아마 고양이의 감정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자연법칙이 나무에 내재한다면 감정이 아닌 어떤 식물의 생리작용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자연법칙이 돌멩이에게 내재한다면 아마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어떤 작용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법칙이 보편적이며 공통된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구한말의 동도서기론, 동도동기론, 서도서기론 등의 논쟁들을 살펴보면 분명치 못한 개념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말끔히 걷어내고 나면 도와 기의 문제는 결국 인간과 기술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로 정리된 철학 개념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적실하고 유용합니다. 오늘날 인간과 기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문제,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서 인간이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안이 부족한 제가 여기에 뭔가 딱 떨어지는 솔루션을 제공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기계로 인간을 대체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맞추어 어떤 실마리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수많은 기업들은 기계로 인간을 대체하려 하는가? 왜 수많은 벤처 캐피탈들은 인간을 넘어선 기계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들이 과학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해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실험해보고 싶어서? 아니다. 전부 다 정답이 아닙니다.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기계로 인간을 대체하고자 하는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비용 절감. 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할 때 인간이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들은 기계로 인간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비용은 노조 결성이나 파업 등에 대응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벤처 캐피탈들이 수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단순히 순수한 과학적 열정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순진한 벤처 캐피탈이나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어넣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의 이치에 따른 솔루션은 하나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보다 인간에 봉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사하는 편이 더욱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추상적인 윤리관념 따위로 기업을 설득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해야만 더욱 돈이 된다는 것, 이것만 보여주면 동서고금의 십선비들이 훈수 두듯이 기업인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십선비들의 말은 옳지도 않거니와 듣기에도 지루하니 말입니다.